이혼 후 견딜 수 없는 이 상실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펄메이커입니다. 이혼 후에 겪게 되는 상실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혼 후에 분노나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혼하고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될 줄 몰랐는데 하고 되게 힘들어했던 감정이 바로 상실감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뭐 결혼 과정도 그랬고 이혼하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실은 제발 이게 끝나면 저는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실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감정인 줄을 몰랐었어요. 그냥 무슨 감정인지 모르고 겪어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감정이 상실감이었다는 거를 아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그 상실감이라는 거를 겪게 될 거를 예상도 못했을 뿐더러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아,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게 상실감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상실감이란 사라진 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갖는 슬픈 감정이죠. 이혼을 할 때 이제 단 괴로운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뭐를 잃게 되는지 잘 모르고 사실 이제 이혼이라는 어떤 종결을 짓게 되는데요. 이혼을 그렇게 막 전쟁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냥 어딘가에 막 나만 고립된 거, 툭 떨어져서 고립된 거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찬찬히 그 지난 시간들을 되새겨보면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대체로 이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잃게 되겠지, 이것 때문에 힘들겠지, 뭐 이런 것들 예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면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경우를 많이 겪게 돼요. 구구절절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례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대상이 없는 것 때문에도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의외로 정말 지겹게 싸우던 그 대상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한 상실감을 느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실감이 사실 가장 극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걸 잘 케어를 못 해주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멍으로 남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상실감이 그런 것 같아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절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았든 싫었든 내가 살아냈던 그 세월,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이 절대로 다시는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이 굉장히 깊게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고요. 뭐 여전히 이제 그거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익숙함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떠밀려서 가게 되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에서 유지해오던 생활 패턴이나 여러 하다못해 강아지, 하다못해 가구, 그릇 하나 이런 것들도 다 변화가 오게 되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또 데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녀를 보냈어야 하는 경우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혼자 돼서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여러 부양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죠. 둘이 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오롯이 혼자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실제로 정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정서적으로 더 강하게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 같아요. 덜 아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강해지는 거죠. 버텨낼 수 있는 중심추가 자녀가 되는데, 자녀를 못 데리고 있게 된 배우자의 경우 그거는 정말 많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어떤 디딤돌이 없는 것처럼 자녀를 데리고 이제 있는 분들은 솔직히 감정에 계속해서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급박하기 때문에, 부성애가 앞서기 때문에 일단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자녀를 건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그 자녀 부양을 하게끔 자신을 이제 몰아가요. 그 상실감의 이유들이었고요. 그러면 이 상실감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제가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익숙해지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때 이런 그 상실감을 어떤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유혹이 와요. 뭐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상실감에 대해서도 이걸 채우고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와이프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걸 채우고자 뭐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절대 그걸로 내 상실감을 메우려고 하지는 말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필요해.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이걸 이겨내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 앞에 놓인 이 쓴 잔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 마시겠다. 내가 이 잔을 다 마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거를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변화하겠다 라고 성숙시켜 가겠다 하고 다짐을 하시면 이제 가장 좋고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애도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 뭐 이 감정은, 지금 이 상실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안으로 향하는 감정이거든요. 내가 오롯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 느끼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수긍하고, 나는 이런 감정 느끼는 게 당연해. 지금 이런 걸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상실감을 느끼고 슬픈 거야 하고 애도의 기간을 본인이 잘 보내시면서 자신을 수용하고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완전히 오롯이 새로운 시간들을 이제 맞는 건데, 이 시간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막 외면하려고 한다거나 뭐 가면을 쓰려고 한다거나 무시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잘 보살피고 용납하고 또 이제 뭐 좋은 것들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이로우며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이런 상실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못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생활에서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린다는 생각 말고, 내가 결혼 생활에서 못 누리던 것들, 지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조금 또 적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쭉 적어 보시고, 아, 내가 꼭 나쁘게 된 거는 아니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런 건 좋구나 하고 이제 본인이 좀 알게 되시는 거는 좋습니다. 결혼에 매이지 않은 싱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제 그 대신에 건강을 해야 돼요. 그게 막
밤늦게 매일 술을 마시면서 막 이 상실을 때우려 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어떤 선택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피하시고, 내가 예전에 못 만나던 친구를 만나서 또 아니면 또 어려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순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일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해보시고요. 내가 혼자라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걸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시고 자신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거,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또 권하고 싶어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뭐 여의치 않다고 하면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면서 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상실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어떤 판단 없이 그냥 함께 들어줄 사람, 뭐 충고해주고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람 말고 이 이야기를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차 마셔주면서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동성 친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 만나서 그냥 자기 감정, 이렇게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본인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렇게 사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상대가 나를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솔루션으로 사용하게 될 게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주저리 하소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한번 잘 표현하려고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수긍과 지지를 받는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오늘 쌓여있던 내 감정의 어떤 찌꺼기를 좀 풀어놓고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 상실감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무언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가지고 또 애도를 충분히 하면서 새로운 시간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보살피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로운 내 앞으로의 라이프에도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어떤 것들을 배운다거나 뭐 어떤 것들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상실을 메울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좋은 지인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또 대화하고 위로받고, 가장 좋은 건 나처럼 아픈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나와 같이 아픈 사람을 섬기면 내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그게 최후의 솔루션이에요. 사실은 우리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솔루션은 나와 같이 아픈 사람을 내가 돌보아주면 그때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배웠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펄 메이커가 응원합니다.